이번 시간에는 기권과 날씨에서 네 번째로 날씨의 변화에서 두 번째 파트인 전선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전선면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긴 경계면을 지칭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한다 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경계면이기 때문에 전선면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지칭합니다.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이 크게 달라진다 라는 특징을 가져요. 이로 인해서 날씨의 변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계선이기 때문에 전선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 글로 된 설명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찬 공기를 지칭합니다. 빨강색으로 표시한 거는 따뜻한 공기를 지칭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검정색은 지표면을 의미하고 있고, 보라색은 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두색은 전선, 면을 의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면은 이렇게 면 생각하시면 되고, 선은 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선에서 전선을 경계로 다양한 게 크게 달라진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표면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허공에서 떠돌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선을 경계로 해서 이 기단들이 이동을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기단들이 이동을 하면 차가운 공기가 왔다가 따뜻한 공기가 왔다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근처에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것들이 크게 달라져서 날씨가 다양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전선의 종류에서 한랭전선, 온란전선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한랭전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차가운 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건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두색은 전선면이고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바로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의 정의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 때 생기는 전선이에요.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파고들고 있죠? 이걸 연상하시면 되고, 급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하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강한 상승 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빨강색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급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급하게 상승하니까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에요. 세로 모양이죠? 연상하시면 되고,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겠죠? 세로 모양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강수는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한 방에 쫙 내렸다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린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랭전선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기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차가운 공기가 나에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올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컬러다 라고 하면 얘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험지는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컬러로 표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깔로 구분하시지 말고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온난전선 한번 살펴볼게요. 온난전선은 핑크색은 따뜻한 공기예요. 파란색은 찬 공기입니다. 연두색은 전선면이고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게 온난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온난전선의 정의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생기는 전선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완만하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왜 완만하냐면 약한 상승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약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느릿느릿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이 층운형 구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가로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살펴보면 넓은 지역에 내리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랭전선과 다르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린 속도 가지고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기단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럼 나는 언젠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겠네요. 그러면 전선 통과 후에 기온이 증가하겠다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난전선의 기온은 이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컬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험지는 한랭전선과 마찬가지로 컬러가 아니죠. 흑백으로 시험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로 구분하시지 말고 반드시 동그란 기호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를 해봤는데 전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색전선과 정체전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회색전선이 뭔지 먼저 살펴볼게요. 회색전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서 생기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이동 속도가 한랭전선이 훨씬 빨라요. 온난전선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한랭이 더 빠르기 때문에 회색전선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크게 3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한랭이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따뜻한 게 느리게 이동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으로는 차가운 게 더 빠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두 전선이 만나서 회색 전선을 형성합니다. 여기 전선 형성한 거 보이죠? 이렇게 지표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회색 전선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기고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멸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전선이라고 하는 건 지표면 위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점점점 가다 보면 이 만나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전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회색 전선이 사라지게 돼요. 지표면에 있어야 되는 전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더 이상 지표면에 없게 되면 얘는 전선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전선은 소멸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찬 기단이 전부 아래 존재하죠. 아래 존재해서 회색 전선이 소멸하게 됩니다. 지표면에 있던 게 점점 위로 올라가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성이 됐다가 소멸되는 과정, 이렇게 세 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전선은 기호로 표시를 할 때 퐁당퐁당 나타나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현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색 전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정체 전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정체 전선의 정의는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생기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초여름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주변에 형성되는 장마 전선이 있는데 얘가 가장 대표적인 정체 전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성 과정을 이걸로 예시를 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일단 그려볼게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은 일단 차갑죠? 그리고 대륙에서 오니까 건조하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이렇게 시베리아 기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어요. 일단 북쪽에서 오니까 한랭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오죠. 습해요. 다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선 뭐가 올까라고 봤을 때 우리 아래쪽에서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어요. 이 기단은 일단 아래서 오니까 고온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오니까 습하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지금 한랭, 그리고 고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위에는 차갑고 아래는 따뜻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힘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기단이 따뜻한 애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위로 동그라미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랭한 기단은 아래로 내려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래로 삼각형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장마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내려올래 올라갈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날씨가 안 좋고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전선이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비 많이 내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는 제가 위에서도 썼지만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데 이거랑 다르게 위아래로 퐁당퐁당 거려요. 삼각형이랑 동그라미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서로 퐁당퐁당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사실 반대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동그라미가 있고
위에 삼각형이 있어도 다 정체 전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릴 때 얘는 좀 자주 볼 거예요. 실제로 장마전선 이렇게 생겼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물음표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남반구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반구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위에는 춥고 아래는 덥죠.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는 위, 그리고 차가운 건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남반구는 반대로 차가운 게 아래고 따뜻한 게 위에 있죠.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거는 아래로 내려오고 싶어서 동그라미가 아래고, 차가운 건 위로 가고 싶어서 삼각형이 위로 향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표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정체 전선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건 똑같죠. 동그라미가 위에든 아래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 전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전선은 차가운 게 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보실 건데, 만약에 삼각형이랑 동그라미가 위치가 바뀌어 나왔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얘는 정체 전선인가? 라고 했을 때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남반구에서 관찰이 될 뿐이지 어차피 힘겨루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이제 표현의 기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전선과 날씨에서 전선 이렇게 4개, 한랭, 온난, 회색, 정체 이렇게 4개를 비교해서 이번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